어릴 적부터 신동이라고 불리웠던 그의 재능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바오로세는 자신의 스케치를 그리게 합니다. 자신의 스케치를 그렸던 잔 로렌조를 보고 바오로세 교황은 제2의 미켈란젤로가 탄생했다라며 감탄했었습니다. 오늘은 1667년 그가 완성했던 최고의 걸작품인 성베드로 광장입니다. (1598년) 나폴리에서 태어났던 베르니니는 역시 예술가였던 그의 아버지 피에트로 베르니니를 따라 어린 시절에 로마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작업하면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를 보았던 우르바노 8세 교황은 그의 아버지에게 당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다름 아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후 베르니니는 로마 최고 예술가로 성장하여 역대 교황들의 강력한 후원을 받으며 바로크 최고 예술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그가 활동했던 17세기 로마는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가톨릭 세계와 개신교 세계가 분열이 되어 유럽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었죠. 이후 가톨릭 교회는 분열된 교회를 치유하고 자체적인 쇄신을 통한 반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가톨릭 교회는 미술의 프로파간다적인 기능, 즉 선정과 보교 그리고 교육적인 기능에 주목하여 미술을 적극 장려하는데요. 그렇게 하여 로마는 다시 한번 바로크 미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1667년도에 완성된 이 공간은 잔 로렌조 베르니니의 최고의 작품이며 바로크 최고의 건축 공간으로 평가받습니다. 1656년 알렉산더 7세 교황은 잔 로렌조 베르니니에게 베드로 성당 앞에 광장을 주문하게 됩니다. 당시 주문을 받았던 베르니니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성당 입구가 광장보다 훨씬 높은 지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612년도에 완성이 된 이 마데르노가 만들었던 성당 정면이 훨씬 앞쪽으로 길어지면서 정작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베드로의 묘지를 상징하는 돔은 정면에서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교황님이 이 광장에 당시 교회의 개혁 정신을 담아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독특한 형태의 광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선 입구 쪽 가까운 쪽에는 높은 지면과 아래쪽 광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완만한 계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성당 입구 쪽에는 마른 목골 형태의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른 목골의 형태가 주는 특징은 우선 성당이 시각적으로 실제 거리보다 훨씬 가까워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그럼으로써 훨씬 더 웅장하게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광장은 타원형의 형태로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에 이 광장 안에 30만 명까지 들어왔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광장을 설계했고요. 또 하나는 광장을 설계를 할 때 실제로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있는 형태로 설계를 했는데요. 이는 어머니이신 교회가 전 인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라고 하는 포용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상을 의미하는 성당과 지상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광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광장이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좌우 양팔에 해당하는 이곳 회랑은 보시다시피 284개의 원기둥과 88개의 사각형 모양의 각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치 울창한 숲의 나무들을 연상시킵니다. 이 회랑의 입구 부분은 마치 고대 신전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모양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기둥들은 고대 이탈리아 에트루리아인들의 양식이었던 투스카니 양식입니다.
이 투스카니 양식의 특징은 최대한 심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 광장을 심플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성당 정면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회랑도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서서 있는 이 가장 넓은 공간은 마차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과거 2000년 전 이곳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경기장을 장식하고 있었던 오벨리스크인데요. 당시 이집트에서 그 경기장을 장식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지고 왔었지요. 당시 이곳에서 순교를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로 1586년 시스토 5세 교황님의 주문에 의해서 도메니코 폰타나가 이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무게만 321톤이고요. 높이는 약 25m에 달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십자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헬레나 성녀가 발굴해서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일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광장이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졌다면 아마도 원형의 형태이거나 정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크 시기의 베르니니는 르네상스적인 이런 이상적이고 정형적인 형태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사다리꼴과 그리고 타원형을 만들어내어서 웅장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바로크식 광장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이 광장은 미색 계열의 이 기둥들이, 회랑들이 시간에 따라서 태양볕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색의 변화도 이 광장을 보는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크 예술품들은 어딘가에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의 묘미가 있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장소를 저를 따라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원형의 디스크인데요. 자, 이곳에서 서서 회랑들을 바라다 보면 회랑에 있는 이 기둥들이 뒤쪽에 있는 기둥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앞쪽에 하나만 있는 것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입니다. 이곳이 원의 중심이기 때문이지요.